6번 부동산 활동 관련 조세 이렇게 나와 있죠. 요것은 요걸 얘기하는 거죠. 단계별이 되는 건데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가 있어요. 요것은 자, 그림으로 한번 해볼게요. 부동산 거래라는 건 개강 때도 항상 얘기합니다. 부동산 활동은 사고 판다고 그랬죠. 요건 복습하는 거예요. 그럼 취득 단계가 나오는데 취득, 그 다음 보유, 그 다음에 양도 2단계가 됩니다. 그러면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뭐가 있죠? 취득세. 얘는 엄마고 딸이 내기는 몇 명이라고 그랬죠? 2명.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그 다음 등기 등록하면은 등록면허세. 여기에 딸이 내기는 지방교육세. 끝. 그 다음에 우리가 상속을 받으면은 상속받으면 세금을 몇 번 내요? 2번 내요. 상속세 1번 내고 취득세 내죠. 따라서 상속세는 누가 내는 거야? 받는 사람이 내는 거야. 주는 사람은 돌아가셨으니까. 따라서 받는 사람이 낸다. 그 다음에 증여세도 증여세 내죠. 취득세 내죠. 누가 내? 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증여나 상속은 주는 사람은 납세 의무가 없는 거야. 받는 사람이 내야 된다. 취득 단계.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내는데 뭐가 따라다니죠? 지방교육세. 그 다음 비싼 거 갖고 있어. 종합부동산세, 농어촌이 따라다니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알아둘 것,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뭐가 되느냐? 이것도 재산이 있는 사람이 추가로 내는 세금이야. 따라서 여기까지를 재산세 패밀리라고 얘기합니다. 재산세 패밀리는 뭐냐? 재산이 있어야 내는 세금들. 첫째, 재산이 있으면 뭘 내요? 재산세. 많이 갖고 있으면 뭘 내요? 종부세. 그 다음 추가로 내는 게 지역자원시설세. 여기에 따라다니는 것도 패밀리가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부동산, 임대사업. 임대사업이다 그러면 부동산을 갖고 있어야 빌려줄 거 아니야. 갖고 있어야 빌려주니까 보유 단계 나오죠. 그럼 여기서 알아둘 것, 사업소득이다. 여러분이 앞으로 다음 달에 배울 거겠지만 여러분이 합격을 해서 중개사업을 해서 사무실 열어서 사업소득이 있죠. 사업소득은 1년에 한 번씩 종합소득세 내야 되죠. 그럼 종합소득세, 소득세만 내는 게 아니죠. 따라다니는 게 뭐가 있다? 지방소득세. 딸리 내기지만 얘는 부가세가 아니라고 그랬죠. 독립세. 소득세는 항상 우리가 지방소득세가 따라다닌다. 끝. 그 다음에 양도하면은 양도소득세 따라다니는 건 지방소득세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부동산 매매사업소득. 매매업이야, 매매업. 매매업은 부동산을 팔아야 소득이 생기는 거죠. 얘도 사업소득은 1년에 한 번씩 뭘 내야 돼? 종합소득세. 소득세는 뭐가 쫓아다닌다? 지방소득세. 끝. 그 다음에 우리가 사고 팔 때는 감면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감면받으면 20% 도로 빼서 어디에 쓴다? 농어촌에 쓴다. 바로 이거야. 이게 시험에 취득 단계, 보유 단계 다 기출문제예요. 나온 지가 꽤 됐어. 언제든지 나올 때가 된 거예요. 양도는 오지선다 나올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별로 안 나와. 얘 아니면 얘야. 이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가능성 있는 것, 보유 단계. 재산세 패밀리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다리 걸친 거. 지방교육세는 취득에도 있고 보유에도 있다. 따라서
지방교육세는 꼭 알아두세요. 지방교육세는 양다리 걸치는데 두 가지가 있어.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라고 그랬죠. 딸리 내기죠. 그냥 엄마가 없이 지방교육세 끝 이렇게 나왔으면은 양다리야. 취득에도 나올 수 있고 보유에도 나올 수 있어.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엄마가 따라다녀. 엄마가 취득세에 대한 지방교육세다. 그럼 엄마는 취득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끝 이렇게 나오면 엄마가 보유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딸리 내기가 나왔을 때 딸리 내기는 결정권이 있다 없다? 없다. 엄마 따라가는 거야. 엄마가 취득세다. 그럼 취득 단계야. 엄마가 재산세다. 보유 단계야. 엄마가 안 나왔어. 그럼 양다리 걸친 거야. 여기 나올 때도 여기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제 부가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엄마가 같이 나옵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론 얘기하죠. 부가세는 딸리 내기인데 딸리 내기는 결정권이 있다 없다? 없다. 엄마 따라간다는 것. 요거 조금 있다가 또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유와 양도, 양다리 걸친 건 뭐가 있다? 지방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로 알아둬도 돼요. 소득세는 항상 양다리 걸쳤다는 것. 그 다음에 모든 단계, 사올 때, 보유할 때, 팔 때 모든 단계마다 걷는 건 저항이 없는 거, 불만이 없는 거, 어디에 쓰는 거, 농어촌에 쓰는 건 불만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한 거예요. 농어촌에 쓴다고 그러면 저항이 없으니까 모든 단계 다 걷는다는 것. 모든 단계 하면은 농어촌 특별세만 신경 쓰세요. 부가가치세하고 지방소득세도 있습니다만은 얘들은 출제 범위에서 제외가 됐으니까 얘만 신경 쓰면 돼. 그 다음에 마지막 사고 파는 것, 취득과 양도에만 붙는 거야. 보유는 안 나와. 요거는 사고 팔면은 매매계약서를 생각하면 되죠. 사고 파는 게 매매야. 매매계약서에 첨부가 되는 게 인지가 되겠죠. 인지세는 사고 팔 때만 부과가 된다는 것. 끝. 그래서 거기에서는 반괄호 3번 양도 단계에서 맨 밑에 동그라미 4번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 과세되는 건 한 가지만 공부하면 됩니다. 뭐만 신경 써라? 농어촌 특별세만 신경 써라.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됐고요. 20번 보세요. 중간에 있는 것들은요, 앞으로 계속 다 배울 거니까 오늘 구태여 겹치게 또 배울 순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 11월 달에 강의 다 한 거예요. 다 잊어먹었죠? 그래서 17, 18, 19는 앞으로 배울 거예요. 어디서?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에서 배울 거니까. 그 다음에 20번 납세 의무 성립시기, 여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납세 의무의 성립시기. 자, 성립시기. 우리가 세법에서 시기라는 말은 뭐냐? 날짜를 얘기합니다. 뭘 얘기해요? 날짜. 그럼 날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얘가 또 속을 새겨? 그래, 안 하면 되지. 자, 성립시기는 오늘 개강날인데 얘가 왜 이래? 다 내 잘못이야. 마음 비우기로 했어. 날짜를 얘기하자. 언제가 의무가 성립하는 날이 되느냐? 그럼 언제가 성립하느냐? 이것만 독립문제로 나올 때가 최근에 있었죠? 올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봐요. 때.
근데 재밌어. 몇 개는 다 힌트가 나와. 이름에. 취득세다. 언제 성립하냐? 취득하는 때. 이거 틀리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등록면허세. 등기 등록하는 때. 이 두 개는 절대로 틀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재산세 패밀리. 재산세, 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이 기준이야. 재산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죠. 따라서 개개인의 걸 반영을 안 해. 국민 여러분, 1년 중에 하루를 기준일로 선포합니다. 이 날짜에 재산이 있으면 재산세 내세요. 없으면 안 내도 돼요. 그 기준일을 과세기준일이라 하고 고정입니다. 몇 월 며칠? 6월 1일이 된다는 것. 그런데 개인분, 사업소분 뜻 몰라도 돼. 그냥 주민세로 공부하면 돼요. 그럼 잘 봐. 재산세도 과세기준일이 있고 주민세도 과세기준일이 있는데 재산세는 재산이 기준이야. 6월 1일 날 재산이 있으면 어디 있는 거 보고 알 수 있어? 등기부등본. 여기에 재산이 있다. 그럼 재산세 내야 돼. 주민세는 뭐냐? 주민등록. 주민등록에 7월 1일 날 돼 있는 사람은 1년분 주민세 내야 돼요. 여러분 주민세 내잖아? 아니면 말소가 된 거지. 그래서 사람은 7월 1일 날 기준으로 해서 주민세 부과되는 거고 재산은 6월 1일 현재로 재산세가 부과된다는 것. 날짜 6월 1일, 7월 1일. 재산은 몇 월 며칠? 6월 1일. 사람은 7월 1일.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도 헷갈리지 말아요. 6월 1일 기준이니까 5월 말 이전에 팔았다. 그럼 6월 1일 날 재산이 없죠? 그럼 올해 재산세 낼 필요가 없어. 도 아니면 뭐야? 6월 1일 날 있어. 그럼 1년치 내야 돼? 없어. 올해 안 내도 돼. 주민세도 7월, 6월 말 이전에 있어. 근데 7월 1일 날 없어. 없으면은 말소됐어. 그럼 주민세 올해 안 내도 낸다는 얘기죠. 여러분 10,000원 내나? 다 말소됐구나. 그래서 요 6월 1일, 7월 1일. 그 다음에 요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두 가지가 뭐냐 하면은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는 다 부가세야. 아까 배웠죠? 부가세는 딸리 내기야. 결정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언제? 엄마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그러니까 의자 앞에가 엄마란 얘기야. 엄마는 이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 엄마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봐요.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가 나오죠. 딸리 내기는 결정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언제가 되는 거냐 하면은 엄마의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때 엄마가 본세가 되겠죠. 항상 이렇게 나오다가 최근 들어와서는 이렇게도 출제가 됩니다. 엄마가 누구야? 취득세니까 취득세는 성립 시기가 언제가 된다? 취득하는 때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요? 그러니까 엄마의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엄마의 성립 시기 취득세는 언제가 된다? 취득하는 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가 이해가나? 자, 다시 한번 여기 해볼게요. 재산세, 지방교육세가 따라다녀. 딸리 내기는 결정권 없다고 그랬죠? 그럼 뭐가 돼? 엄마의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때. 그 다음 두 번째, 재산세가 엄마인데 엄마의 납세 성립 시기는 언제가 된다? 과세 기준일 또는 콕 찍어 몇 월 며칠? 6월 1일도 정답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가 이해가나? 그러니까 엄마의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때로 매번 나왔어요. 수십 년을. 그동안 틀려. 식상이네. 그래가지고 최근 들어와서는
엄마의 성립 시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답이야. 엄마의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날 얘도 정답이 되는 거고, 엄마의 성립 시기가 나올 때 6월 1일 이것도 정답이 되는 거죠. 엄마라는 개념 이해가요? 그래서 최근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 자, 또 하나 본다면 간단히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수시부가는요, 오늘 배우고 재산세 때 배우고 양도소득세 때 또 배웁니다. 우리가 수시부가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수시부과할 사유라는 건 뭐야? 여기 봐요. 항상 요거죠. 소득세 요거처럼 해볼까요? 자, 우리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벌은 것은 2023년 5월 달에 확정신고해야죠. 5월 달에 정해져 있어. 근데 딴 사람은 5월까지 기다려줘. 신고할 때까지. 근데 이분은 수시로거든. 이게 수시부가야. 그럼 딴 사람들은 내년 5월까지 기다려주는데 이분은 수시로거드니까 이분한테 불이익 주는 거죠. 그럼 왜 이분만 미리 걷냐?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할 때. 점잖은 표현으로 수시부과할 사유고, 쉬운 말로는 5월까지 기다렸다가는 떼어먹힐 우려가 있을 때. 떼어먹힐 우려를 쓰면은, 법에다 쓰면은 좀 삭막하잖아. 그러니까 돌려서 수시부과할 사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때 또 나옵니다. 간단해요. 재밌는 거 더 틀리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힌트가 나와. 수시부과, 그러면 수시부과할 사유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게 이 두 가지야. 소득세는 양도소득세로 나오건 종합소득세로 나오건 소득세로 나오건 똑같습니다. 성립시기가 나왔을 때 소득세가 제일 먼저 있나 없나 봐. 소득세는 틀리게 나온 적이 많아요. 옳게 안 나와. 만약에 문제에서 성립시기다 틀린 것은 찾으면 소득세 찾아봐. 정답일 확률이 90%야. 왜 그러냐? 소득세는 금방 배웠죠. 2022년에 1월부터 12월 말 이걸 과세기간이라고 그래. 그럼 1년간 벌은 소득을 합산을 해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소득을 더하느냐? 이 기간이 과세기간이야.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이야. 그럼 과세기간은 1월부터 12월인데 1월 1일 날, 자, 내 사무실 문 열면서 야, 올해 1년 동안 계약서 100만 장 쓸 거야. 세금 내야지. 이래요? 1년 뒤에 12월 말에 사무실 문 잠그면서 야, 1년간 계약서 이만큼 썼네. 그럼 내년 5월에 소득세 신고해야 되겠다. 따라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가 된다는 얘기죠. 맨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나오다가 식상하니까 콕 찍어서 12월 31일 최근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소득세가 나왔을 때는 과세기간이 연결되는 걸 기억을 못해. 그래가지고 시험에 틀리게 많이 나와요. 그럼 틀리게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 꼭 소득자를 집어넣어. 그래갖고 뭐라 그래? 소득이 발생할 때, 소득을 지급할 때, 왠지 소득세는 소득이란 말이 들어가야 옳은 것 같다는 착각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신경 써야 돼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도 맞고 12월 말도 맞아요. 그 다음에 중간연합. 중간연합은 답이 나왔죠? 중간연합, 중간연합기간은 과세기간은 1년이지만 중간연합기간은 6개월이 됩니다. 그럼 똑같아. 끝나는 때 콕 찍어 몇 월 며칠? 6월 30일. 그래서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날 때, 중간연합은 중간연합기간이 끝날 때 콕 찍어 12월 말, 6월 말이 되죠. 얘가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나옵니다. 맨날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 아까 배웠죠.
양도소득세는 지방소득세가 따라다닌다고 그랬죠. 얘는 부가세는 아니지만 딸리내기죠. 딸리내기는 결정권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엄마가 양도소득세죠. 그럼 엄마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언제가 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러니까 얘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도 정답이 되고 콕 찍어 12월 말도 정답이 된다는 얘기죠. 딸리내기 이해 가나? 그러니까 딸리내기가 나왔을 때는 시험에 항상 이렇게 나와. 양도소득에 대한 무엇에 대한 이 말이 나와. 무엇에 부과되는 이렇게 나와. 무엇에 대한 무엇에 부과되는 이건 다 딸리내기란 얘기야. 딸리내기는 결정권이 있다 없다? 없다. 엄마 거 나온다는 거. 이게 시험에 나오는 형태들. 그러니까 변형된 형태들이 되죠.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예로 나올 때도 있고 숫자로 나올 때도 있다는 것. 나머지 어려운 거 없어. 상속세, 상속이 개시될 때,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취득할 때. 아까 얘기했죠. 상속세나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인지, 인지는 좀 전에 설명했죠. 사고 팔 때 매매계약서 작성하죠. 그럼 계약서에 인지를 첨부해야죠.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 하면 좀 싼 티가 나니까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이건 뭐 항상 하는 얘기죠. 자동차세는 납기가 6월달, 12월달 두 번에 나눠내죠. 그럼 두 번에 나눠내니까 그냥 6월, 12월 이 말 안 쓰고 납기가 있는 달에 며칠이 된다? 1일이 된다는 것. 그래서 시험에는 요 13번까지, 13번까지 나와 있는 것만 알면 다 풀 수가 있습니다. 때.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세.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딸리내기가 나올 때 엄마가 누구냐? 그것만 여러분이 신경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확정이다 하는 것은요, 요거는 금액을 누가 결정하느냐. 간단해요. 금액을 누가 결정하냐. 보죠. 신고 납부다 그러면 사고 파는 세금은 내가 신고해야죠. 신고할 때 되면 내가 신고서 작성하죠. 신고서의 금액을 누가 결정해? 내가. 신고는 내가 결정해. 내가 누구야? 납세 의무자가 결정한다. 그런데 재산세, 정부부가 고지서 날라오는 거죠. 재산세나 종부세는 고지서 날라오죠. 그럼 고지서의 금액은 내가 계산했어? 네가 계산했어? 네가 계산한 거야. 내가 계산했다. 납세 의무자. 네가 계산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과세관청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확정은 간단해. 누가 금액을 결정하냐? 신고 납부하는 건 내가 결정해. 신고서 작성하니까 납세 의무자가. 근데 정부부가 고지서 나왔다. 고지서 나온 건 누가 결정해? 네가 결정한 거야. 네가가 누가 되는 거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과세관청 또는 정부, 여러 개로 나올 수 있죠. 나만 아니면 돼. 요건 나, 요거는 너. 그 다음에 자동확정은 신고할 필요도 없어. 고지서도 안 날라와. 그 자리에서 금액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거. 대표적인 거 인지세. 여러분이 매매계약서 작성하면 그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인지를 붙이는 액수가 달라집니다. 자, 매매계약서 써요. 이거 인지 얼마짜리 붙여야 돼요? 20만 원짜리 2장. 그럼 40만 원이 자동으로 결정이 되죠. 얼마예요? 40만 원. 알았어요. 나 신고하고 올게요. 아니죠. 40만 원 집에 누워있을 테니까 고지서 보내요. 아니죠. 그 자리에서 자동으로 결정이 된다. 재밌는 건 요거는 다른 세무직 공무원 시험에도 여러 번 출제가 되는데 공인중개사는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앞으로 한 30년 안 나올 거야. 요 두 가지는 가끔 출제가 되는데
이게 재작년에 한번 마지막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좀 희박하지 않냐. 나오면 땡큐죠. 신고 나쁘다. 내가 결정한다. 납세 의무자. 고지서 날라온다. 네가 결정했네. 네가 정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된다는 것. 그거 알아두면 끝나죠. 그 다음 나와 있는 게 뭐냐. 소멸사유. 소멸사유에 관한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나올 가능성, 나올 때가 또 됐고요. 그럼 여기 볼게요. 소멸사유는 의무가 어떻게 없어지느냐인데 답 찾는 건 너무 쉬워. 자, 일단 이렇게 강의할게요. 뜻을 몰라. 뜻을 몰라도 힌트가 다 나와. 이 단어만 해석하면요, 세법은 너무 쉬워. 외울 게 없어요. 외우려고 하니까 자꾸 잊어먹어서 안 되는 거예요. 암기라는 건 암기할 게 굉장히 많어. 민법, 판례라든가 학개론 공식, 학개론 공식 그거 다 외웠나? 평생 못 외워. 그러니까 오죽하면 참 희한하죠. 그게 한 10문제 정도 나오는데 계산 8개에서 10개 나오는데 아예 그건 처음부터 포기하는 분이 많아. 난 이해를 못해. 죄송합니다. 새해부터 이런 소리 해서. 공법도 외울 게 많잖아. 민법 판례도 그렇고 중개사도 그렇고. 외워져? 안 돼. 거기다 세법 16개 나오는데 이것도 외우려고? 그래서 세법은요, 단어만 찾으면 한국 사람이면 힌트가 다 나와. 한번 해볼게요. 소멸이라는 건 세금 안 내도 되는 거야. 소멸은 납세 의무가 없어지는 거야. 말로 어려운 말로 소멸이야. 쉬운 말로 안 내도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납부. 납부의 뜻이 뭐야? 돈 냈어. 잘하네. 돈 내니까 세금 또 낼 필요 없어. 충당이 뭐야? 퉁쳤어. 집에서 고스톱 치다가 퉁 쳤으면은 뭐예요? 그 세금 낼 필요 있어 없어? 그 뜻은 알잖아. 이제 충당이란 말은 퉁쳤다, 메꿨다 이렇게 공부하면 돼. 메꿨으니까 또 낼 필요 없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여기 봐. 취소. 취소가 뭐야? 없던 걸로 하세요. 없던 걸로 하면 그 세금 안 내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 다음에 기간이 만료가 됐대. 제척기간이 뭔지도 몰라. 단어가 기간 만료. 이건 여러분 만료라는 게 끝났다는 거 알겠죠? 기간이 끝났어. 이거는 뭐야? 여러분이 작년까지는 유통기한이라고 배우지만 올해부터는 소비기한으로 바뀌었죠. 우유가 있어. 소비기한이 나왔어. 집에 가서 날짜를 보니까 어저께 끝났어. 소비기한이. 그럼 오늘 마셔 안 마셔? 미치겠어. 하여튼 2달에 한 번씩 강의하는데 죽어도 먹는데요. 집에서는 혼자 마시던 이거는 세법, 법규니까 안 먹죠. 기간이 끝났으면 그 세금 낼 필요 없다는 얘기야. 단어만 봐. 이게 뜻이 뭔지도 몰라도 돼. 그 다음에 5번째 보면은 소멸시효 완성. 소멸시효가 뭔지 몰라? 시효가 완성 끝났대. 우리가 이런 게 있죠. 뉴스에도 많이 나옵니다. 공소시효가 끝났다. 많이 들어봤잖아. 시효가 끝났다는 건 기간 끝났다 이거야. 맞대잖아. 기간이 끝났으니까 낼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가 돼요. 끝. 소멸사유 5개가 있는데 단어만 알면 답이 나와. 뜻은 몰라도 돼. 이런 문제가 어디 있노? 5개 뜻은 뭐야? 납부, 충당, 취소, 만료, 완성. 이 단어가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단어만 알면 답 찾는 건 너무너무 쉬워. 틀리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보도록 하죠. 2가지만 신경 쓸게요. 제척기간이라는 건 부과권이야. 부과권? 부과라는 말은 아까도 설명했죠. 고지서를 보내는 게 부과권이야. 부과, 고지서. 그럼 부과권은 뭐냐? 고지서 보낼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죠. 우리가 아까 이런 거 배웠네, 기억나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 돼. 안 했어. 그럼 뭐가 날라와? 그렇지. 그 권리가 부과권이야.
김 사장, 왜 신고 안 했어, 당신? 신고 안 했으니까 고지서 가산세 보냅니다. 이게 제척 기간이 되는 거야. 또 100원을 신고해야 되는데 30원만 과소 신고했어. 야, 김 사장, 왜 30원만 신고했어? 더 내야 돼요. 고지서 보내야 되겠지. 이 기간이 제척 기간이야. 고지서를 보낼 수 있는 기간. 이 기간은 이제 숫자를 알아둬야 돼. 국세가 나오고 지방세가 나오고 같이 설명할게요. 똑같아. 국세 지방세는 뭐냐 하면은 사기,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상속세, 증여세냐, 얘도 뭐라고 그랬죠? 국세. 그 다음에 얘를 뺀 나머지 기타 국세, 뭐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지방세, 이렇게 둘로 나눠. 우리가 문제가 나왔을 때 얘는 답을 너무 쉬운 거예요. 상속증여세가 나왔다 그러면 사기와 무신고가 똑같아. 얘는 15년이야. 고지서를. 야, 너 상속받았는데 왜 신고 안 했어? 고지서 보내는 기간이 15년. 나머지는 10년. 근데 재밌어요. 또 나머지는 안 나와. 거의 사기 무신고.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는요, 원칙적으로 부동산세법 출제 범위에서 제외가 대부분 됐어. 그래서 잘 안 나와. 기본적인 건 가끔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해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세금은 사기와 무신고가 달라요. 이래서 얘가 시험에 많이 나오죠. 여태 과거의 문제로 본다면 양도소득세 나온 적이 있고 취득세가 지방세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지방세, 기타국세 이렇게 안 나오고 양도소득세, 취득세 이렇게 콕 찍어서 나옵니다. 얘는 상속증여세는 불로소득이죠. 그래서 기간이 길어. 나머지는 짧아. 사기 10년, 무신고 7년, 나머지 5년. 끝. 요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가 포인트냐? 상속세, 증여세는 사기와 무신고가 똑같아. 근데 나머지 세금은 사기와 무신고가 달라. 근데 답 찾는 건 엄청나게 쉬워요. 뭐가 엄청나게 쉽냐? 이거예요. 문제가 양도소득세 나오고 사기가 나오면 10년이 맞냐 틀리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양도소득세, 사기 10년. 양도소득세, 무신고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러 거기에다가는 그렇게 안 썼어요. 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길잖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거 무신고란 얘기니까. 제 말 이해가요? 그렇게 짜든. 취득세, 그러니까 넌 누구냐? 취득세다. 어쩌라고? 무신고했다. 7년 맞냐 틀리냐?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답 찾는 건 너무 쉬워요. 끝. 그 다음에 이제 역외거래가 있습니다. 거긴 없지만 하나 써놓을까요? 역외거래. 역외거래 내 쓰지 마. 나중에 3, 4월 달에 추가해 드릴게. 역외거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지역 이외에서 거래라는 건 국제거래를 뜻하는 건데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안 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 거기 나와 있는 게 국세 나왔죠. 이거 봐요. 상속증여는 사기와 무신고가 똑같이 몇 년? 15년. 나머지는 몇 년? 10년. 그 다음에 나머지 세금은 사기는 10년, 무신고 7년, 나머지 5년. 국세, 지방세 똑같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건 요건 일단 체크, 공부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11, 12도 안 했어요. 1, 2월도 안 합니다. 3월 달에나 한 번 할 거예요. 여태 몇십 년 동안 딱 한 번 나왔습니다. 나올 확률이 적죠. 그래서 지방세는 요겁니다. 사기 10년, 무신고 7년, 나머지 몇 년? 5년인데 이외에는 과소신고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나오고
꼭 뭐만 신경 쓰면 되느냐? 사기와 무신고만 신경 쓰세요. 그걸 찾을 땐 이렇게 찾아요. 상속세, 증여세냐 아니면 나머지 국세냐 지방세냐를 둘로 나누면 된다는 것. 정리할게요. 상속, 증여, 사기, 무신고는 몇 년? 15년. 나머지면 과소신고 같은 경우 10년. 그 다음 나머지는 사기는 10년, 무신고는 7년, 나머지는 5년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간단합니다. 끝.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것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징수권을 얘기합니다. 징수권은 뭐냐? 압류라고 공부하라고 그랬죠. 압류. 이거예요. 세금을 갖다 고지서 보냈어. 안 내. 그럼 이자가 붙어. 그래도 안 내. 그러면 압류 들어가야 되겠죠. 압류. 압류다 그랬으면은 금액에 따라 달려. 국세는 5억 이상 10년, 5억 미만 5년. 지방세는 10분의 1, 5천만 원 이상 10년, 미만은 5년이 된다. 소멸시효라는 건 압류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죠. 압류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이따가 문제 유출할게요. 문제는 오늘 안 배운 것도 있어. 이건 여러분한테 대처 능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설명은 내가 딱 해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먼저 풀 때 오늘 안 배운 거지 과거엔 다 배운 거야. 작년에 처음 온 분, 11월 달에 처음 온 분은 안 배울 수 있어. 강의를 안 했어.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잘 읽어보면 답이 나와. 힌트가 나와요. 단어 뜻을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어서. 여기서 하나만 더 할게요. 압류가 나왔으니까. 압류는 뭡니까? 이분이 세금을 안 내. 이자 붙여. 그래도 안 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게 대부분 5년이거든요. 지나면 압류해요. 그럼 이분의 부동산을 압류할 때 비용 들어가죠. 유지, 보관할 때 비용 들어가죠. 이것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돈으로 바꿔야 되니까. 경매, 공매, 매각해야죠. 매각할 때 내가 안 하면 경매기관에다 수수료 줘야죠. 그럼 재산을 압류해서부터 보관, 매각에까지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뭐라고 얘기한다? 체납 처분비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없어요. 안 써놔서 하나 써놔도 돼요. 체납 처분비라는 건 뭐야? 이렇게 쓰면 돼요. 재산의 압류, 보관, 매각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비용. 재산의 압류, 보관, 매각에 이르기는 모든 비용. 매각할 때 발생한 수수료 등 포함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압류된 재산을 매각할 때까지 들어간 모든 비용은 체납처분비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마는 국세와 지방세가 똑같아. 똑같은데 용어가 조금 차이 난다고 그랬죠. 지방세에서 들어가면 체납처분비야. 국세 때문에 들어갔으면은 강제징수비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 그러니까 지방세는 체납처분비. 걱정하지 마라. 이 뒤에 또 있거든요. 그때도 또 설명해 줄 건데 국세는 뭐라고 쓴다? 강제징수비. 그럼 미리 설명할게요. 얘는 괄호 열고 1순위 이렇게 쓰면 돼요. 얘는 빚잔치 할 때 봐요. 이분의 재산을 압류, 보관, 매각에 이르기까지의 비용이 1억 들어갔어. 체납처분비 1억. 그럼 이분의 부동산을 경매하니까 10억이 생겼어. 그럼 10억 중에서 이분 때문에 들어간 비용이 1억 들어갔잖아. 이건 1순위로 빼가져가. 체납처분비는 모든 것보다 항상 우선해. 왜? 너 때문에 들어갔으니까. 그럼 1억이 들어갔다. 경매에서 10억 돈 생겼다. 그럼 1억을 가져가면 얼마 남어? 9억. 9억 가지고 빚잔치 하는 거예요. 날짜가 빠른 것부터 서로 찾아가면 되는 거죠.
그거 미리 뒤에 있는 건데 미리 설명했단 얘기죠. 그 다음에 요거, 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죠. 중단 사유가 있고 정지가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야. 여기 보세요. 10년, 5년 나와 있지만 평생 갑니다. 이런 제도가 있어서. 자, 중단 사유는 압류만 공부하면 돼. 압류. 뭐 독촉 이거 다 몰라도 돼. 압류.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세가 5억 미만이 5년이야. 그럼 5년간만 도망 다니면 돼. 압류 피하면 돼. 그런데 한 3년 지나는데 낼 생각을 안 해? 그러면 중단. 중단 그러면 지나간 세월은 무효가 되는 거야. 다시 원점에서 5년이 되죠. 또한 4년 정도 기다리는데 또 안 내. 중단 그러면 이 기간은 없어져. 다시 원점. 평생 가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압류는 평생 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압류를 못해. 근데 1년 있다, 2년 있다 숨겨진 재산이 발견이 되면 압류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압류는 숨겨진 재산이 밝혀질 때까지 평생 쫓아간다는 얘기죠.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다음 정지. 정지는 얘보다 조금 약해. 이건 기간에 대한 거니까 약해요. 이건 압류니까 평생 가는 거고 기간은 그냥 약해요. 얘는 뭐냐? 한 5년인데 예를 들어서 3년이 지났어. 3년이 지났는데 낼 생각 안 해. 그러면 정지. 그럼 요건 살아있는 거야. 앞으로 남은 기간만 지나면 끝나는 거죠. 요게 정지 사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중단과 정지는 소멸시효에만 있는 제도지 제척기간에는 없는 제도라는 것. 이게 시험에 거꾸로 나올 수 있죠. 중단과 정지는 제척기간에는 적용이 되지만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어려운 난이도입니다. 그래서 중단과 정지는 이거 생각하면 돼. 중단은 압류, 평생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안 해도 되는데 일단 이것만 해드릴게. 사망. 사망은 소멸사유가 아니라는 것. 다 해드릴게. 먼저 사망합병부터 할까? 사망이다 그러면 세법에서 많이 나옵니다. 사망이다 그러면은 사람만 없어지는 거야. 사람만 없어지고 재산은 남아있어. 그럼 누군가 재산을 상속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재산도 상속받고 체납된 세금도 승계가 되는 거지 소멸되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은 뭐야? 사망하면 다 없어지는 것 같아. 슬픈 얘기예요. 사망은 사람만 없어지는 거야. 재산은 남아있어. 누군가 재산을 받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니까 사망은 승계사유지 소멸사유가 아니라는 거. 합병. 합병은 합치는 거야. 합치는 거. 예를 들어서 이걸 결혼이라고 생각합시다. 총각 처녀가 있는데 서로 각자 빚이 있었어. 결혼했다고 빚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결혼하면은 재산도 서로 합치고 빚도 넘겨와야 되는 거죠. 만약에 결혼해놓으면 빚이 다 소멸이 된다. 그럼 결혼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결혼, 이혼 정신없을 거예요. 그것도 재밌죠. 그래서 합병은 사망과 똑같이 합병, 회사를 사왔어. 그럼 그 회사 재산 내가 승계하죠. 납세 의무도 승계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철회. 철회는 요거야. 부과. 부과는 아까 고지서라고 그랬죠. 고지서를 보냈는데 철회라. 취소하고 철회는 달라요. 취소는 뭐냐? 없던 걸로 하세요. 소멸이 되는 거야. 없던 걸로 하자. 철회는 뭐냐? 봐요. 부과는 고지서라고 그랬죠. 이분한테 고지서를 보내는데 계속 반송이 돼 와. 주소로 가보니까 그런 사람 없대. 몇 년째. 고지서를 보낼 데가 없어. 그러니까 고지서를 보낼 데가 없으니까
고지서 보내는 걸 철회, 작전상 후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언젠가 이 사람이 나타나면은 고지서를 언제든지 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지서 보낼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유예가 된다는 얘기죠. 유예 이해 가요? 그러니까 취소다 그러는 건 아예 없던 걸로 하세요. 철회는 뭐냐? 작전상 후퇴. 고지서 보낼 데가 없어. 언젠가 나타나면은 고지서를 보낸다. 철회가 되겠죠. 철회 뜻 이해 가요? 그러니까 얘는 작전상 후퇴야. 고지서를 보낼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들은 소멸사유가 아니라는 것.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그래서 소멸에 대한 것은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533쪽에 보면은 양괄호 21번 조세우선권 체크. 작년에 출제가 됐으니까 올해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양괄호 22번 체크. 작년에 한 문제 나왔습니다. 오래간만에. 그래서 21과 22는 노 21번은 안 나왔어요. 미안합니다. 22번 나왔어요. 그럼 21번에서 보면은 조세 우선권이 나오는 게 있는데 요것은 반괄호 1번의 1순위의 밑줄 체납 처분비 강제징수비 나와 있죠. 요건 재산 압류 보관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그랬죠. 항상 몇 순위다? 1순위다. 간단하게만 볼게요. 그 다음에 반괄호 1번에 보면은 2순위는 국세지방세, 3순위는 가산세. 이게 뭐냐 하면은요, 조세끼리는 동등해. 국세나 지방세나 급수가 같아. 그러나 가산세보다는 우선한다는 것. 그게 첫 번째, 그것만 알면 돼요. 가산세가 후순위라는 거. 그러니까 국세와 지방세하고 가산세가 나오면 뭐가 우선한다? 국세, 지방세가 우선한다. 이게 옛날에는 가산세가 빨랐거든요. 개정이 몇 년 전에 됐어. 개정되고 한 번 나오고 여태 안 나왔어. 따라서 올해도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가산세보다 빠르다. 그 다음에 반괄호 2번 1순위 밑줄 담보, 2순위 압류. 자, 세금이 있는데 담보된 게 있고 압류가 돼 있는 게 있다. 그럼 뭐가 빠르냐? 담보가 빨라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담보는 강제로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니까 빨라요. 압류는 내가 한 거야? 정부가 한 거야? 그래서 후순위라는 거. 그래서 그것만 알면 답 나와요. 담보와 압류가 동시에 나왔을 때 뭐가 우선한다? 담보된 걸 먼저 가져간다는 거. 이건 뜻이 뭐야? 야, 네가 스스로 담보 맡겼잖아. 담보 맡겼으니까 이거 먼저 쓸게. 시험에 몇 년 전 출제가 이렇게 나왔죠. 압류가 우선한다. 틀린 지문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괄호 3번에는 동그라미 2번 밑줄 설정일자에 관계없이 조세가 우선하는 것. 우리가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법정기일 전에 담보된 채권이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요거죠. 법정일자가 있어. 요거는 세금이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일자가 있어. 요거는 담보채권이죠. 또는 피담보채권. 그럼 날짜가 빠른 게 우선하는 건 여러분 알잖아. 세금이 빨라. 그럼 얘가 우선하는 거야. 설정을 먼저 했어. 저당권 설정이 먼저 들어왔어. 그럼 얘가 먼저 가져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전세 들어갈 때 되면 이거 다 조사하잖아. 그래서 확정일자를 미리 받잖아. 보호받으려고. 그래서 얘는 시험에 잘 안 나와. 그럼 뭐가 나오냐? 설정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조세. 항상 우선적으로 걷는 세금. 설정일자가 빨라도 얘를 이기지 못해. 요건 뭐냐?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지방세. 얘는 뭐냐? 여기 봐요.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이다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채권 설정 일자는 언제 하는 거야? 지금 하는 거야. 그렇잖아. 내가 저당권 설정을 돈 빌려주면 해야 되는 거지. 돈은 5년 전에 빌려주고 저당권은 5년 뒤에 하는 사람 없잖아. 채권 설정은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요? 그런데 그 재산이라고 하는 건 지금 산 게 아니야. 옛날부터 갖고 있던 거지. 이해가실래나? 항상 알아두세요. 저당권 설정이 들어간다. 전세권 설정 들어간다. 그건 지금 하는 거야. 채권 설정은 지금 하는 거죠. 근데 그 재산이라는 건 옛날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야. 그럼 옛날부터 갖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거는 얘들보다 항상 우선하는 거지. 항상 빠를 수밖에 없잖아. 그럼 요건 뭐냐? 재산세, 패밀리. 재산세다 그러면 이 재산은 옛날부터 갖고 있던 거지. 채권은 지금 설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종부세, 패밀리 있죠.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얘들은 옛날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야. 그러니까 얘는 저당권 설정 일자보다 항상 빠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항상 얘부터 걷는 거야. 저당권 설정은 언제 하는 거야? 지금 하는 거야. 재산은 언제 갖고 있던 거야? 옛날부터 갖고 있던 거야. 재산세 패밀리는 항상 우선한다는 거. 재산세 패밀리가 뭔지 가요? 재산이 있어야 내는 세금들 그룹이란 얘기지. 재산이 있으면 몰래 재산세. 뭐가 따라다녀? 지방교육세. 그 다음 종부세 내면 뭐가 따라다녀?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 재산이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 추가로 내는 거 지역자원시설세. 요거 알아도. 또 뭐가 있냐? 자동차세. 자동차세다 그러면 이 자동차는 지금 산 게 아니죠. 예전에 산 거야. 그러니까 얘가 우선 걷죠.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는 보세요. 내가 상속을 받았어. 그럼 이 상속재산은 지금 아버지가 산 게 아니지. 옛날 아버지가 갖고 있던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좀 쉽지 않을까? 외우지 말아요. 항상 저당권 설정, 채권 설정은 언제 하는 거다? 지금 하는 거야. 그럼 재산에 관한 건 재산은 언제부터 갖고 있던 거야? 옛날부터. 그러니까 얘가 항상 날짜가 빠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렇게 이해해야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다른 것 중에선 항상 우리가 설정일자에 관계없이 조세가 우선하는 경우 지문에 토시 안 틀리고 똑같이 나와.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지방세는 설정일자에 관계없이 피담보 채권보다 항상 뭐한다? 우선한다. 괄호에 있는 거. 괄호에 있는 건 다 재산세, 패밀리를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시험에는 얘가 나왔어. 재산세 여러 번, 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4개만 알아둬도 답 찾는 건 지장이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양괄호 22번 안 나오다가 작년에 나왔죠. 뒤로 넘어가 23번 체크 서류송달. 서류송달도요. 작년 내내 나올 때가 됐습니다. 했더니 작년에 한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조세총론에서 2문제가 나왔습니다. 불복 절차 하나, 양괄호 22번, 양괄호 23 서류송달 하나. 2문제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2문제는 올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앞으로 한 3, 4년 동안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 것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작년에 조세총론에서 이렇게 2문제가 나왔습니다. 올해도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하나에서 3개까지는 언제든지 출제가 되니까. 끝. 그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만 오늘 했습니다. 분량이 세요. 꼭 알아두셔야 되고 취득세에 나와 있는 것은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중에서 이따가 좀 쉬었다가 5문제를 제가 들어와서 나눠주고 시험을 5분간 보고 그 다음에 해설을 들어갈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하고 있어요.